오는 것 같아요. 기회를 잡는 거죠. 예, 저는 이제 27년 전에 이 사업을 이제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 과거에 비해서는 이 비즈니스를 일로 따지자면 일의 양으로 따지자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삶은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현실에서 저에게 일어나니까 이게 정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업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시간도 좀 많이 가지고 싶어서 오늘 조금 이제 균형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한 지는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지도가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예, 나라는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죠? 한 1년 6개월 전에 한 30일 정도 이제 여행을 했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 제가 느낀 바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요 위쪽으로는 이제 유럽입니다. 그리스 위쪽으로는 이제 유럽인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게 있죠.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아프리카 이름 생각나시는 거? 예? 난민들이다. 난민들이 있는 곳이다. 그죠? 혹시 저기 중간에 안경 끼신 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거. 사파리 투어. 네네네. 그 옆에 빨간 옷 입고 계신 분. 까만 피부. 예, 그죠. 우리는 이제 저마다의 나름대로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제가 처음에 아미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5년 정도 막 도망 다녔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미에 대한 선입견은 어떤 거였냐면 남들에게 뭔가 굉장히 힘들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일, 그리고 왠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 좋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일, 뭐 그런 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프리카의 선입견을 잠깐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했던 코스가 이 케냐를 지나서 탄자니아로 해서 이렇게 잠비아로 해서 나미비아를 통해서 밑에 남아공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희망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코스를 잡아 쭉 내려왔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듯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미의 선입견하고 좀 선입견이란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케냐의 나이로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아까도 보니까 이제 저기 인도 같은 경우도 극단적이죠.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분들은 뭐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인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케냐의 나이로비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던 아프리카는 좀 다르다. 저도 이제 나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의 야경입니다. 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미 비즈니스의 출발을 한번 시작해 볼까, 이 시간을요. 그렇게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이로비의 저녁에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고기들을 막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그게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쭉쭉 다 있어요. 그런데 악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면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할 때 제가 조금만 달라 그랬어요. 맛만 보려고. 악어 고기를 먹을 엄두가 안 나요. 악어에 대한 선입견 있잖아요. 그 막 딱딱한 걸 어떻게 먹지 했는데 악어 고기인 줄 모르고 먹었으면 한 접시 다 먹을 뻔했어요. 정말 고기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먹었던 고기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은. 그래 조금 더 먹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접시에 있는 걸 좀 가져가지고 제가 먹곤 했는데 이 크로커다일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와, 그러면은 조금만 달라고 이랬는데 좀 후회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대되어 오셨거나,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암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런 이제 선입견들을 가지고 이제, 있죠. 자, 제가 와서 얼마 있지 않았는데요. 2023년도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높은 출산율 덕에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이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저는 이거 느꼈어요. 여행을 하면서 와,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인가 하고 봤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아시아를 통해서 그죠? 아시아 중에서도 일본, 우리나라 그치고 그다음에 동남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거쳐 지금 이제 인도까지 갔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고 난 이후에는 마지막 노동시장이 지구의 노동시장이 아프리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 가서 그걸 정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손주나 손녀나 아프리카인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차세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거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저희 동네만 해도 벌써 제가 아침에 조깅할 때 우리 동네에서 아프리카인들을 몇 명 봐요. 근데 그들은 정말 잘생기고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저 센톤이라는 이런 그 부자 동네 딱 갔을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이 파티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진짜 남성 흑인들이 그 수트를 입고 있는데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는 이 선입견은 조금 벗어놓고 야, 아프리카를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느끼고 오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저 일행을 제가 찍어준다고 찍었는데, 이 보시면 뒤에 쇼를 했어요. 그때. 저녁 먹고 있는데, 아까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흑인들의 피지컬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볼 때마다, 와, 정말 너무 괜찮다. 저 남자를 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드문데, 피지컬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멋진 이 흑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 1대1로 붙어가지고 절대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런 피지컬인데도 어디에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 총. 왼쪽에 보면 이제 이 총이 이제 포르투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 총 앞에 무릎을 꿇어요. 총이라고 하는 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이 툴은 뭘까? 나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 27년 전에 제가 진짜 우연히도, 이렇게 시작했던 이 아메이 사업이 저는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프리카의 그 전체, 이 피지컬이 멋진 이 청년들이, 이 툴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앞에 이제 우리 김욱진 리더님께서도 그 아메이의 정말 그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툴은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정말 대단한 건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저 주어진 우연한 기회니까. 왜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제 리더분들은 대가를 치르고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메이 사업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툴이 엄청나다는 걸 몰라요. 아메이 사업 자체도 툴이지만, 아메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업 안에서의 수단이라는 그 제품을 또 보면 제품 하나하나가 정말 이건 나에게 엄청난 수단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를 기회로 삼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메이 사업도 기회이지만 아메이 사업에서 아메이가 제공해주는 이 제품 하나하나의 툴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총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번에 우리 그 봄에 그 인천에서 그 스프링 컨벤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는 이제 올라와서 1박 2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파트너 분들하고 강화도를 가게 됐어요. 강화도. 거길 가니까 광성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는 못 돌아봤는데 시간상 광성보를 가보니까 신미양요. 미국의 함대가 그러니까 광성보 전투가 있었던 곳이죠. 예, 강화도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쇄국 정책. 대원군이 전국에 척하비를 세워서 일체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천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편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보다 조금 앞서 동경만에 구로분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구로분해는 흑선이란 뜻이죠. 거기에 이제 해외에서 온 이 양인선들이 나타나면서 일본은 문을 엽니다. 개방을 해요. 그 문을 열었고 우리는 문을 닫았던 그 하나의 갈림길, 그 기로에서 이 두 나라 역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일본에 많은 문물을 전해줬었고 기술도 전해줬었고 진짜 그야말로 선생의 나라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어에 보면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려를 일본에서는 고구리라고 그래요. 신라를 실하기, 백제를 구달하라고 합니다. 근데 백제를 구달하라고 하는데 백제가 특히 영향을 많이 줬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일본어에서 나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한다,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구다라나이 하면 뭡니까? 백제가 없다라는 뜻이죠. 구다라나이의 의미는 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없으면 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일본어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을 정도의 우리가 영향을 줬는데, 예, 우리는 이 광성보에서의 전투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서 너무 엄청났어요. 우리는 화살로, 예, 미국의 함선은 총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본토고 거기는 배에서 싸우는 거니까 그들이 당연히 일단 물러가야 되죠. 그건 우리는 역사에서 그걸 승리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가지고 있는 툴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빤한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나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과연 어떤 툴을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내 미래는 내가 아메이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예측했듯이 내 미래를 예측했듯이 나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되었던 삶을 저는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빈정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메이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툴을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툴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듯이 위에는 바로 유럽이었어요. 그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영국, 그죠?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할 것 없이 아프리카를 정말 스크램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는 이 책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하지만요, 이 공식을 제가 보면서 이 사업의 가치를 좀 눈치를 챘어요. MW 하면 Material Welfare, 이 물질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추럴 리소스이스. 인간이 태어나면은 내가 마주하는 천연자원이에요. 이거 내 의사하고 무관하게 내 주변에 주어진 거죠. 내가 호주에 태어나니까 철강석이 많이 나노. 그죠? 그 다음에 듀바이에 태어났는데 석유가 많더라. 이런 겁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천연자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휴먼 에너지, 노동력이 이제 합해지면,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구가 곱해졌을 때 생산성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래서 천연자원에다 노동력을 합하면 물건이 생산되지만 여기에 철강석과 휴먼 에너지가 만나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로봇이라는 도구가 딱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생산력을 높이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툴이 참 중요한데 여기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를 아울러서 다시 곱하기 C가 뭐냐면 컴패션입니다. 동정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동정심은 좀 잘난 내가 못난 너에게 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공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로 돌아가서 천연자원은 내가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천연자원은 그죠? 누가 각자 쓰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인적 자원이래. 내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노동력은 나의 노력이에요. 예. 그리고 도구는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더불어 함께 한번 해봤을 때 이 시너지는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27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재밌게 해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케냐를 이제 거쳐서 이제 세렝게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존공생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동물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너무 컸어요, 사실은요. 동물들은 진짜 욕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기린떼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게 영상인데, 동영상이, 예. 이 세렝게티는 경상북도 정도의 면적이더라고요. 예. 얘들도 팀워크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뛰어 이러니까 같이 다 뛰더라고. 그래서 멀리서 막 이렇게 흔들리면 찍다 보니까 찍고 그날 이제 기린떼들을 보고 이제 저희 이렇게 숙소에 들어왔는데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귀 쪽 위에 보름달이에요. 저게
우리나라 추석이었습니다. 그때가. 여기도 이제 추석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겠죠. 그런데 안 보였어요. 저 달 때문에 무슨 앞에 뭐가 길쭉한 실루엣이 하나 보이는데 뭐지 하고 봤는데 사진을 보니까 기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숙소 주변으로 밤새 발굽 소리가 나요. 이 기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짐승들이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는 거지. 예, 그런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숙소에 지내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거 재밌어서 하나 이렇게. 자, 얘들은 누라고 하는데 한판 싸웁니다, 얘들. 자연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참 저는 좋더라고요. 자, 이제 사자 가족들입니다. 수사자 한 마리가 암사자를 한 5마리 거느리고 있더라고요. 예. 자, 인간이면 난리 났겠죠. 예, 우리가. 자, 저런 이제 그 차를 타고 위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올려서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사파리 투어를 하는 겁니다. 예, 누가 누구를 구경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우리가 쟤들을 보러 갔는데 쟤들이 우리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자들도 배가 부르면 절대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고팠을 때 예, 도시락 먹을 생각을 하지. 얘는 이제 가젤이라고 하는데. 예. 예, 사자의 밥입니다. 도시락 중에 하나예요. 예. 꼬리가 흔들면서 막. 얘는 이제, 오른쪽 얘는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되게 미안하더라.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얘들 깔끔한 애들이 카필라인가 하는 애들인데, 사성과에 속하는데, 카필라. 어쨌든요. 그런데 이게 쉬하는 장면이 둘 다. 깔끔 뜬다고 다리를 뒤로 이렇게 딱 이제 빼가지고, 근데 오른쪽 얘는 저하고 딱 눈이 마주치고 움찔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예. 그래서 웃자고 제가 한 장 넣어봤습니다. 얘가 이제 당했어요, 사자한테. 사자는 주로 낮에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되게 자극적인 장면만 사실 나오잖아요. 저는 세렝게티에 있으면서 사자가 다른 동물들을 쫓는 장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만 뽑아서 이렇게, 왜냐면 이제 시청률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조회수를 높여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사자한테 당한 거예요. 배고픈 사자한테 걸려든 거죠. 근데 배고프지 않으면 절대 사냥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이 더 끝이 없는 거지. 동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사바나 기후 이래가지고 사막에서 이 석양 많이 보셨죠? 예. 자, 이제 코끼리 가족들입니다. 새끼 코끼리를 얘들도 이제 팀워크를 딱 이루어서 이제 다녀요. 딱 이제 아직 어린 이제 파트너들은 저렇게 보호합니다. 새끼들을 딱 보호하면서 강에서 물을 마시는데 제가 왜 이걸 찍었냐면 이제 강에서 이렇게 육지 쪽을 보면서 찍었는데 여기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새끼를 확 덮칩니다. 속수무책이죠.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막 지네들끼리 막 싸움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 자, 이게 뭐냐면 약 100km의 속도로 달려요. 엄청나게 이걸 6시간을 달렸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이었냐? 바로 여기를 갔어요.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죽음의 계곡 말 그대로 그죠? 이게 원래는 여기가 호수였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오아시스였죠. 사막의 오아시스였는데 지층의 변화에서 지금은 그냥 대리석처럼 이렇게 화석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그냥 제가 일단 한 바퀴 그냥 촬영만 이렇게 했거든요. 가까이 가서. 그래서 이런 곳이 참 많아요. 이 데스밸리 구간에 접어들면 인생에 누구나 데스밸리 구간에 여러분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저도 20대에 데스밸리 구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이제 그 구간을 거치면서 세상이 진짜 만만치 않구나. 네,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기 물 웅덩이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화석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누구나 막 그냥 힘든 과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예, 그래도 꾸준히 해라고 얘기를 하죠, 스폰서들이.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인생의 데스밸리도 있지만 아메이 사업에서의 데스밸리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마음먹은 대로 결국 안 나오는 것. 그리고 나는 왠지 이게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슬럼프라고 표현하는 것. 그죠? 여러분들의 데스밸리 구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아직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질량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겪어 넘어가야 된다. 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저희 데스밸리 또 아메이 하면서 아메이 사업에서의 데스밸리 구간이 있었어요. 잘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 빠져나오는 비결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미팅이 오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오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던 사막의 끝자락.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나미비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쭉 내려와서 이 길을 쭉 계속 가요. 이게 전부 사막입니다, 여러분. 좀 노란색이죠, 그죠? 여기서 출발했어요.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끝자락에 전부 다들 지쳐가지고, 그리고 그 덜덜덜덜 하는 그 도로는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예요.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냥 눈을 딱 떴는데 왼쪽에 물 같은 거예요. 이 뭐지 싶어서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사막의 끝자락에 희망을 만나게 돼요. 물이라는 대서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인생이 참 어쩌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다. 여행을 하면 참 그런 걸 참 진짜 진하게 느꼈던 건데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꼭 넘기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업을 진짜 아직 시작 안 해보신 분들은 겁난다 그러실 게 아니고 어떤 일이든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대가와 보상이라고 하면 대가를 내가 지불했을 때 그다음 보상이라고 하는 게 오잖아요. 보상부터 주지 않는 게 또 우리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끝나는 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재미자고 올리는 겁니다. 이 김밥 한 줄이 7,000원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날 골프 치러 간다고 점심때 이제 잡아놓고 아시아 마켓이라 해가 들렀는데 김밥 한 줄에 7,000원. 아,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맛있었어요. 예, 아프리카에도 K푸드가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비빔밥, 뭐 불고기 뭐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희망봉을 만나게 됐어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다가 몇 번 넘어져가지고 거기가 이제 겨우 정명 사진 한 장 찍고 옵니다. 사람들이 왜 저기를 희망봉으로 이름을 붙였느냐. 아까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 지도 보셨을 때 각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향해서 막 있죠. 이제 거기에 막 사람들이 넘어오죠. 이주를 해오고 이러면서 가족을 태우고 이주를 넘어오는데 이건 이제 철선이에요. 일본 배가 여기에서 발견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목선이었겠죠. 오면서 풍랑을 만나고 이러면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죽고 진짜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이 끝없는 항해에 다들 지쳐가지고 가족도 잃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인데 딱 보니까 육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육지가 그 배를 탔 고통의 3시간을 겪어왔던 그 사람들에게서는 희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봉이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우리는 저기가 이제 지구의 끝자락이다 하는데 끝자락은 더 있었습니다. 아굴라스라고 하는 오른쪽 그죠? 저기 왼쪽이 저기 희망봉에서 아굴라스까지가 한 200여 킬로 더 와야 돼요. 아굴라스를 딱 도착하면 여기가 바로 왼쪽이 인도양, 오른쪽이 대서양입니다. 어떻게 딱 경계를 놔두느냐 하면 저희 같이 갔던 이제 일행인데 저 선이 하나 보이십니까? 밑에 발 밑에 선 하나에 왼쪽은 인도양, 오른쪽은 대서양. 그래서 인도양, 대서양 넘어가는 깨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인도양, 대서양, 저렇게. 저 인도양, 대서양 그 접점에 엄청나게 이게 인도양은 따뜻하고 대서양은 차니까 그 중간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그 어종들이 많대요. 그래서 뭐 수천 종의 어종들이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98년도에 제가 하고 있는, 예전에는 이제 외국계 항공사에 한 7년 정도 몸을 담고, 그러다가 이제 여행 관련 업종에 이제 몸을 담고 있을 때 98년도 IMF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이제 위기였는데, 그때 아메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5년 동안 거절을 했는데, IMF 딱 맞고 나니까 정신이 훅 들었었어요. 전화도 한 통 걸려오지 않는 사무실에, 나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 많지도 않지만, 이제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번째 저에게, 얘기를 했던 아메이가, 이제 그때는 정신이 이제 차려지면서 듣게 된 거죠. 끝까지 제대로 들었을 때 왠지 훅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98년도에 사인을 하고 2000년도에
2년이 약 못 돼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뭐 남들이 그래도 흔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부럽다라고 하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외국을 여행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승무원은 아니었는데 공항에 근무하는 이제 지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교육차 이렇게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또는 이제 홍콩 주로 많이 갔었고 싱가포르도 많이 갔었고 일본은 이제 저희 일본 회사였으니까 일본 항공이라고 하는 곳에 몸을 담았으니까 본사가 거기 있다 보니까 자주 갔겠죠. 끝나고 나면은 항상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는 게 제가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자영업에서 돈을 좀 벌었다 하더라도 이게 일이 딱 끊기니까 소득이 제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게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당연한 일인데 그건 그때 당연한 일로 안 받아들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002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딱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이 정도쯤이면 좀 여유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공무원들은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그 불법으로 이렇게 불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세력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두레근지 세력은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는 세무공무원 줄이었고 하나는 우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 줄이었어요. 제 친구였는데 그때 수도권에 수원이나 서울을 좀 자주 왔었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는데 그게 무너지는데 3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저는 어쨌든 수석 다이아몬드 이후에 2013년 한 11년 동안에 계속해서 꾸준히 했겠죠. 초기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저에게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었어요. 예. 98년도 IMF가 위기였었지 그 이후로는 저희 네트워크는 조금 일부 무너지긴 했지만 다시 복구에 들어가면서 아메이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2013년이 되어서 저는 12렉으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나에게 위기는 더 이상의 위기가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에 네트워크가 탄력이 딱 이렇게 받으면서 선순환의 사이클에 딱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거구나 하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럼 2020년도에 또 코로나 위기가 왔었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가만히 보시면 거의 10년 단위로, 10여 년 단위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기라고 하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죠? 지금 2020년 코로나인데 지금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2030년도, 2040년도에는 여러분들은 과연 뭘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2030년도는 그죠? 반드시 옵니다. 2040년도도 반드시 와요. 근데 10년 단위로, 평균 10년 단위로 찾아온 위기라면, 저때 나는 뭘로 대비를 하지? 이 생각은 우리가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더 이상 저에게는 위기는 이제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98년도 이후로 위기는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이런 대단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예. 자, 밀물과 썰물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왔을 때 배가 이제 이렇게 떠게 되면은 그전에는요, 어째 됩니까? 지금은, 배를 띄워야 될 시기가 아니야. 그러면요, 배를 만들든지, 그 다음에 배가 있다면 배를 좀 개조하든지 고쳐야 돼요. 어딘가에 물이 새는 곳이 없을까? 저는 지금 그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배를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간발의 순간에, 그쵸? 내 인생의 타이밍은 나는 언제였을까 보니까 98년도 IMF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저에게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이 굉장히 위기구나 하고 느끼지만 사람들은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아메이가 저에게 이제 딱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배를 만들고 배를 수리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회와 증명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죠. 난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 나는 코인으로 돈을 벌었어. 그죠? 나는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어. 저는 물론 투자합니다. 투자하고 있지만 제가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남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계속 꾸준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써도 또 남고 써도 남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은행에 누가 맡겨놓을 사람 없죠. 당연히. 그거 해봐야 이자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세계에 눈을 돌려봅니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 눈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죽도 밥도 안 돼요. 예.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 때 아메이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 뿌리를 내렸을 때, 그때 계속 들어오는 이 소득을 가지고 내가 추가로 뭔가 좀 재밌는 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 이제 눈을 돌리는데, 사람이 뭔가 찾으면 또 인연이 또 옵니다, 여러분. 아메이도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인연이 와요. 그렇듯이 저도 이제 내 떡이 안정이 되고, 나는 아메이에서 요 정도에서 나는 좀 약간 좀 다른 어떤 일에 조금 재미를 한번 붙여볼까 하던 시점에 아까 깨춤을 추고 있던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요리 미팅을 오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우연히 다른 데서 한번 만났고, 그리고 저희 집 요리 미팅에 초대를 했는데, 젊은이가 저희 아들보다 1살 어려요. 어린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저의 이름을 딱 물어보면, 그 사람 어떻게 알아요?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투자하는 거를 딱 이렇게 보니까 아메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성공을 한 사람은요, 또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너무 성공의 원리가 똑같은 거라. 그래서 제가 걔를 부동산 투자에 서성 삼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서나 이렇게 오면 요 와가지고 강의하고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고 내려가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서 그때 와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부천 갔을 때, 부천 거기에서 또 그 오전에 강의면 오후에 아파트 하나 계약하고 내려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무슨 아파트 사는 걸 슈퍼마켓 과자 사듯이 하느냐.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기회와 증명이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하시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가보시면 어때요? 난 지금 3%, 6%, 9%인데 사람들이 증명을 하라 하잖아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증명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기회는 분명히 맞는데 이걸 기회라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증명할 때가 아닌 거야. 증명을 못 해낸다고. 일반적인 투자는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요. 증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기회는 없어집니다. 늦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차 탔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는 아메이 사업과 달리 일반적인 투자는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투자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요.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증명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기회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증명을 보고 그때부터 뛰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회와 증명에서 아메이는 기회를 잡았어요. 나는 지금은 증명해내지 못하겠지만 기다려. 내지는 나와 함께 이 기회를 함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증명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기회가 날아갑니까? 그 증명은요.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온다고. 저는 그것이 투자와 아메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메이 비즈니스로 제가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지만 100% 자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 정도의 뿌리 깊게 내려가 있는 이 네트워크로 인해서 내가 투자에 관심을 딱 기울였을 때 돌아와 봐도 그 네트워크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가 투자하는 동안에 이걸 내팽개 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투자하고 공부하고 할 때 10분의 1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아미에는.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너무 멋진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와 증명.
지금 현재 내가 증명을 해 보일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이 증명을 해 보일 날이 있을 거라고.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증명을 해 보이는 순간, 투자는 증명을 해 보이는 순간 기회는 날아가고 없지만 아미는 그 증명이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되었죠.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 주변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요. 많습니다. 그게 증명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일반 투자하고는 다르다는 게 그거예요. 너 진짜 되었어. 그럼 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와 증명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투자 세계에서나 있는 얘기고, 기회와 증명은 동시에 아멘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 나의 네트워크가 더 커지든지 내 파트너들의 네트워크가 더 커지든지, 그러니까 나의 네트워크가 커진다는 것은 내 파트너들의 네트워크가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회와 증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확정적 게임입니다. 그죠?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업은 누가 결국은 승리자가 되느냐. 지루함을 견딘 사람. 이거 사업을 하신 리더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렇게 좀 납득이 되실 거예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난 지루함이 아니고 너무 재밌는데,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사업을 딱 이제 받아들이고 공부할 때는요, 유언, 말이 많아집니다.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한일 해보니까 이런 거였어. 막 얘기를 해요. 유언. 말이 많아진다는 거. 있을 유자에 말씀은 자. 말이 정말 많아집니다. 내가 배운 것 막 얘기해주고 싶지. 그러다 몇 번 다니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몇 번 두들겨 맞고, 그러면 다시 무언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말이 없어져요. 조용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팅에 나오셔야 돼요. 미팅에 나오셔서 다시 여기에서 그래, 이 사업은 되는 거 맞아 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확정적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는 이기는 게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항이 부딪혔다 해가지고 그때 내가 무릎을 꿇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은 어디에서 보상을 주느냐, 그 무릎 꿇지 않는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을 준단 말입니다. 직장인들 항상 사표를 넣고 다닌다면서요, 가슴에. 남자분들은요. 인내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두면 내 가장이, 그죠? 직장을 당장 그만둬가 될 일이 하잖아요. 그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내의 자세, 그리고 지루함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무언의 상태에 있다가 내가 이제 핀을 도전합니다. SP를 도전하고 GP를 도전하고 플래티늄 막 도전하죠. 막 도전하면 다시 또 유언의 상태로 또 돌아가요. 막 이제 열정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핀을 성취하든 핀을 성취하지 않든, 핀을 성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다시 무언의 상태로 들어가. 무언. 또 말이 없어져요. 이거의 반복이라고. 유언과 무언, 유언, 무. 그러다 보면은 그 세월 속에서 인내를 하고 꾸준하게 했던 분들이 사업자의 마인드. 이거 뭐냐면 내 사업이라는 거야. 사업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어느 날 보면은 스폰서 사업 같고, 어느 날은 보면 파트너 뭐 이렇게 챙기는 사업 같고, 이 내 사업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자의 마인드는 멀리 크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딱 이렇게 접했을 때 시간을 도저히 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자영업을 했는데 진짜 바빴거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제 IMF가 딱 터졌을 때는 힘들었죠. 힘들었을 때 제가 과감하게 결단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때는 제 소득이 그 당시에 다 줘도 안 되는데 한 명을 뽑습니다. 직원을. 뽑아서 월급을 줘요.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돈을 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무실이지만 네가 사람 더 필요하면 네가 다 뽑아라. 인사권이죠, 그거는. 그리고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나는 이 사무실에 돈 하나도 안 가져갈게. 이러고는 아메이 사업이 뛰어듭니다. 그 소득은 어땠겠어요? 그 당시에 전혀 소득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메이 소득은 뭐 그때는 한 몇만 원 정도 들어올 때고, 제 자영업에서 들어오는 소득은 그래도 한 몇백 됐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죠. 자영업에 들어오는 소득, 아메이 소득.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메이 소득이 점점 올라오다가 나중에 얘가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멀리 봤어요. 제가 가져와야 될 그 돈을, 그 직원 한 명을 내 대신으로 일을 시키면서
저는 제가 시간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확보된 시간이 있다면 그 돈으로 누구에게 계산해 줄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사업자의 마인드, 그죠? 멀리 당장 눈앞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당장이야 멀리 크게 본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듯이 참고 직장 생활을 한다. 인내. 요 두 가지만 딱 되면은 아메이 사업은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게임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게임이 내가 질지 이길지도 모르는 게임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정적인 게임이라는 거예요. 예. 단 요 두 가지 조건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예, 실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븐 루틴이든 예전에는 이제 텐콰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확정적 게임에 여러분들은 예, 임하고 계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안지급, 기한지급. 저희 어머니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심한 아토피였다는 것을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아토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특히 이 환절기가 되면 목욕탕이나 우리 엄마의 필수품이 뭐냐면 참빗이었어요. 참빗. 빛 있죠, 빛. 빛 중에서도 아주 참빗 혹시 아십니까? 아주 미세한 빛 있잖아요. 그걸 특히 목욕 갈 때 가지고 가셨어요. 그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가려우니까 긁는 거예요, 그걸로. 참빗으로 긁었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터져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절기만 되면은 뭐 더 심했어요. 야, 그래 제가 한 번은 목욕탕 같이 갔다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나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줌마들 목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마 힘드니까 뭐 제가 등 정도로 밀어줄 수 있지만 그냥 이제 나가시한테 아줌마한테 갔는데 엄청난 모욕을 당한 걸 제가 봤어요. 그 아줌마 뭐라 하면 내보고 이 더러운 몸을 씻고 달라 하는 겁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랬던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그때서 그 아줌마한테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어머니 몸을 이렇게 좀 씻겨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엄마는 그냥 나가시를 받고 싶었던 거라. 그래 왔는데 제가 이제 98년도 39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엄마와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 아메이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엄마가 어느 날부터 긁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엄마가 어느 날 참빗도 목욕 갈 때 또 집에서 참빗으로 긁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긁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아메이 세제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에서는 모든 제품들이 다 바뀌고 먹죠, 그죠?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목욕시킨다고 이렇게 보니까 피부가 백옥 같았어요. 아토피의 자국은 하나도 없어요. 이 제품을 27년 동안 쓰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툴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툴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툴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굉장히 진하게 느껴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이제 94, 우리 엄마가 87세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이제 치매가 왔어요. 저를 못 알아봅니다. 예, 근데 아버지는 엄청 건강하세요. 그런데 노인들은요,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 하루가 차이 나더라고. 늘 가시는 식당인데, 그날도 저희 어머니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이제 전속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잠잘 때만 그분은 집에 가시고, 저희 집에 근무지죠, 저희 집이. 엄마, 아버지를 이제 챙기시는데, 아버지는 건강하시다고. 근데 식당에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점심때 밖에 나가셨다가 이런 턱이 있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 딱 하나 딱 턱 올라가는, 거기에 탁 받치셔가지고 못 올리신 거지, 다리를. 거기서 딱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을 다쳐버리신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고관절 다치면 어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이게 진짜 어려운 과목이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의사분이 뭐라 하느냐면, 그냥 누워 계셔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안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형제들이 이제 비상이 걸렸으면 이 일을 어떡하냐. 그렇게 건장하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국민체조부터 시작하십니다. 국민체조가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거. 그런데 그렇게 하시던 분이 그냥 딱 넘어지시니까 그냥 병원에 진짜 우리 엄마 치매에다가 아버지 고관절 다치셔가지고 누워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그게 합병증으로 돌아가신다더라고요. 고관절 때문에 일어나는 게 합병증으로. 예, 뭐 폐렴이 온다든지 그게 제일 많답니다. 누워 계시니까. 또는 이제 욕창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했냐면, 우리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야. 아버지 수술을 하게 할 건가? 수술하셔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다가, 저희 막내도 저희 뉴트라이트 제품을 잘 알아요. 아버지도 이제 27년 다 드셨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 막내가 뭐랬냐면, 누나, 아버지가 27년 뉴트라이트, 저는 그때는요, 정신이 없고 막 그냥 우리 동생이 더 이제 제정신을 차리더라고. 너는 아버지 그래도 27년 동안 뉴트라이트를 드셨는데 우리 아버지 한번 믿어보자. 수술을 하자. 수술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수술하긴 해야 되는데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아버지가 혹시 우리가 마지막 보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의사가 겁을 많이 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실 때는 분명히 뭐라 했냐면 그 의사가 상담을 할 때 앉기는 해드립니다. 그건 못 걷는다는 거잖아요. 걷기는 힘들다 하시는 거라. 사진 이런 거 다 보시더니. 근데 수술을 딱 마치고 의사가 딱 나오더니 뭐라 하느냐면 어르신이 정말 강건하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강건하시다는데 어쨌다 말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라는 거라. 고관절 수술에가 그러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 있죠.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실 들어갈 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27년 동안 뉴트라이트 제품 드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수술 잘 되실 거라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버지 걸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삼형제 밖에서 막 수술하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수술이 이제 다 끝나고 의사 딱 나오고 아버지 나오시기 전에 아버지 이제 수면 상태시고 나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모자를 탁 벗으시지만은 어르신이 정말 강건하시네요. 27년 동안 드신 뉴트라이트 덕분입니다, 여러분. 누워 계시는 거 하고요.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워 계신다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옆에 쳐다보는 그거는 정말 가족들이 그 할 짓 아닐 것 같더라고 생각을 해봐도. 엄마 나도 못 알아보는 가족들 아무도 못 알아보는 치매에 아버지 고관절까지 그래가지고 누워 계시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만 물론 저도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또 일찍 또 부모님을 여인분들도 계셔서 정말 내가 이런 얘기하기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을 드셨던 결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자, 여기서 제가 왜 이 천안직업과 기안직업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제가 이제 영양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뻑하면 병원에 갔던 일을 저는 거의 병원 안 갑니다. 진짜 병원 안 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들은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다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그냥 우리 이거 먹으면 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먹으니까 사실 괜찮거든. 아침에 저도 딱 일어나니까 약간 몸살기가 사기더라고. 그러고 이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세로라 C를 10개를 탁 틀어 넣으려 하다가 요즘 여러분 66세가 되면 위장에 이게 소화력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이 젊었을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올데이 그 비타민 C가 도착해 있었어요. 주문을 딱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두 알을 딱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제품이라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조금 무리하게 되면요. 바로 어서서 추워지면서 진짜 감기몸살 바로 옵니다. 그런데 올데이 비타민 C 딱 두 알을 그냥 고만히 딱 먹고 딱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여러분들 보니까 더 기운이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의사도 우리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그죠? 요즘 제가 중증 외상센터 그거를 넷플릭스에서 보는데 그런 훌륭한 의사들이 있는가 하면 환자를 보는 순간 돈으로 보는 의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아요. 의사들의 그 프레임 이런 거에 우리가 진짜 그래도 그랬구나. 근데 그런 외과적인 어떤 수술이나 뭐 부러졌다 뭐 이런 건 가야죠. 그렇지만 그냥 내분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영양소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사들을 100% 그죠? 병원을 꼭 가지는 않습니다. 천안직업이 뭐냐면 같은 의사를 하더라도 환자를 돈으로 보느냐 진짜 환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일반 사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 좋은 직업이야 라고 하는 것도 천안직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귀한직업은 뭐냐면 천안직업과 귀한직업에서 암의 사업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이 좋은 제품을 이 엄청난 툴을 가지고
진짜 이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화가 많이 나거든요. 예. 페어플레이 하지 않고. 내가 아까 동물들도 배가 부르면 욕심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기량껏 그 오바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룰을 어겨가면서까지 하지는 말자는지. 그러면 아메이가 이 좋은 제품이 이 천한 직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메이로는 막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스토커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그죠?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해야 돼요. 귀한 직업은요 반대입니다. 내가 한 그 공부를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 쓰는 거. 저는 아토피가 이상한이라고 하는 이상한 병이라고 우린 얘기를 한 게 왜 이상한 병이라고 했을까? 한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게 왜 아토피가 이상한 병이라고 이름 붙여졌는지. 안 나으니까 그냥 이상한 병이라고 했다 하더라고. 그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세제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아토피에 세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을까요? 세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은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데 뭐 세제 공부도 해본 적도 없지만 근데 아토피가 세제로서도 다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안단 말이죠. 물론 그걸 완벽하게 바꿔야 되지만 그래서 이건 귀한 직업이에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쳐질 수도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귀한 직업에 속해요.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천하게 할 것이냐 귀하게 할 것이냐는 각자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한 직분 공부를 해서 이걸 귀한 직업으로 가져갔을 때 나한테 반드시 그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27년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신 없으면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시각화. 이건 지금 제 집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시각화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집에 속물적인 것. 나는 어느 집에 살고 싶으면 어느 차를 타고 싶으면 이거 하라 하잖아요. 꿈 목록 할 때. 근데 전 처음에 그거 약간 거부감 생겼어요. 내가 그냥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이 시각화는 저희 집 거실에서 바라본 해운대 비치입니다. 왼쪽이 해운대 비치예요. 이 밑에 야경입니다. 해운대 비치 야경이에요. 오른쪽이 광안대교입니다. 그럼 우리 집 거실에서는 양쪽이 다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싶어서 해운대 볼일을 보러 가면요. 일부러 이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쫙 돌아 언젠가는 이 동네 이사 올 거야. 아메 할 때입니다. 아메 안 할 때는 뭐 그런 걸 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볼일을 보고 돌아갈 때 이 동네를 일부러 다시 와요. 다시 한번 또 한 바퀴 싹 돌고 갑니다. 그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이 동네 이사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시각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가 증명을 해보였어요. 네. 자, 왼쪽에 보면 이제 제가 여행 갔던 사진을 굳이 올린 이유가 뭐냐면 나는 왜 이런 데를 가고 보고 싶어 했을까? 타이페이 101은 이거는 지어진 지 오래 안 됐어요. 그냥 이제 넣어본 거고요. 제가 일본 항공 근무를 할 때 여객과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과는 사무실이 이제 커죠. 들어가면 왼쪽엔 운항과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정비과가 있어요. 화물과는 저 떨어져 있습니다. 공항에서. 여객과에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운항과, 정비과에 딱 들어가면 사무실이, 약간은 이제 파티션 처리를 했지만, 쫙 벽에 있죠. 요렇게. 들어가면 정문에는 이쪽만 있고, 이쪽 3면으로 뭐가 있냐면, 전 세계 도시들이 프레임으로 딱 걸려 있어요. 세계의 도시가 포스터 딱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늘 보고 그죠. 아침에 출근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퇴근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디 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포스터 안에 있는 도시에 와 있는 거라. 그 7년 동안에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게 제 뇌리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 사업 시작을 할 때 제가 적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난 세계 일주 딱 적었어요. 세계 일주는 적을 수는 있어요. 세계 일주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꿈 목록에 세계 일주라고 딱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 그 사무실에 있는 그 포스트 안에 들어져 있던 그 도시들을 쫙 이렇게
하나씩 제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후지산 뭐 위험하다 이래서 샀는데, 예, 저기 이제 활화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00년 전에 터졌는데 요즘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대요. 바로 후지산을 품고 있는 마을에 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유여행을 다닌 거죠. 요 밑에는 울룰루입니다. 호주의 가장 배꼽, 예, 센트럴 호주입니다. 중앙 호주. 여기는 제가 또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울룰루도 후지산도 그 포스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왼쪽은 이제 타이페이가 저기 이제 건물에서 12월 31일 날 제가 연말에 저기 가가지고 새해를 맞아요. 예. 그래서 저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찍은 건데, 예. 저기 보면 각국의 이제 나라 말로 해피 뉴 이어 뭐 이게 나옵니다. 한국말로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담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죠, 그죠? 예. 자, 여기가 오늘 처음 오신 분, 제 파트너 분이 영국에서 10년 정도 사셨던 분이 오셨다. 제가 세븐 시스터즈 오늘. 이게 영국입니다. 영국인데 진짜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웠는데 제가 저기 서서 벼락물 보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겁이 나가지고. 예. 저기에서 한국 유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진 찍다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다가 떨어졌던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여행 다녀오고 난 뒤 기사를 이렇게 대했는데 펜스 같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더 이상 여기서는 못 들어가면 일할 건데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더라고. 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내려다 봤던 적이 있어요. 스톤헨지라고 하는 거, 옛날에 테스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 스톤헨지에서, 예, 이렇게, 체포되는, 요건 이제 크로아티아 여행을 저희 다이아몬드 여행 갔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행 간 거는 여러분들 스폰서를 통해서 이제 그 사진들을 다 보셨을 거니까. 전 예전에도 출장을 가면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를 돌아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미 여행도 가더라도 끝나고 나면 바로 돌아오니 너무 아깝는 거야. 왜냐면 비행기표 공짜잖아요. 그죠? 왕복 다 회사에서 다 제공해 주잖아요. 비즈니스 클래스, 때로는 퍼스트 클래스 뭐 이렇게 타는데 너무 아까워. 한 김에 그냥 주변 국가를 돌든지 주변 도시를 도는데 이때도 크로아티아를 여행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브르브니크라고 하는 진짜 아름다운 곳. 예, 전쟁이 났을 때 유럽의 부호들이 전부 다 이 두브르브니크 와가지고 자, 너가 포를 쏠 테면 쏴봐라. 예, 그래가지고 그 도시를 이렇게 무너뜨리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 여행을 이제 공식적으로 끝내고 저희는 이제 다시 이제 자유여행을 떠납니다. 몇 명이서. 그래서 이제 쭉 올라와요, 북쪽으로. 예, 겨울왕국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필리핀 국립공원, 여러분 크로아티아 가시면 한번 들려보시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드론을 띄운 겁니다. 저희가 필리핀 국립공원 안에서 묵었어요. 예, 이게 여기 진짜 안에 자기 쉽지 않습니다. 호텔이 한 3개인가 밖에 안 돼. 전 세계인들이 여기를 탐내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거의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방을 잡았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는 아프리카의 이제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예, 거기 잠비아 갔을 때. 자,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전부 아메이를 통해서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화라고 하는 거. 남프랑스 얼마 전에 텐트 바꾼 유럽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죠. 그게 이제 여러 개 쭉 나오는데 발랑소를 지나치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계절적으로 안 맞아가. 저기는 7, 8월밖에는 못 봐요. 라벤더.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안시라는 곳하고. 중간에 이제 가족 사진. 자, 본캐와 북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죠? 이제 마무리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게임에서 나오는 용어더라고요. 본래 캐릭터, 부수적인 캐릭터, 게임을 할 때. 근데 본캐는 요즘 또 사람들이 이렇게 쓰죠. 내 원래 본 직업. 그리고 부캐는 뭐 아르바이트 내지는 세컨잡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후자적인 걸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본래의 나의 그 직업은 우리가 본캐라고 하면, 부캐는 내가 추가로 하는 이제 추가로 소득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 저는 아미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용어 없었습니다만은 제 마인드는 아메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부캐인데 나는 이거를 본캐로 생각하고 하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언젠가는 그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본캐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후부터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그 친구 부부가 공무원 두 부부였어요. 두 사람 다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내뚝이 무너졌던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그 집에서 제가 이제 차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이제 그냥 친구죠. 고등학교 때부터. 부부하고 잘 알죠. 아메이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아들이 이제 그 취직이 딱 됐는데, 공무원은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나 봐요. 이 교육을 받는데 MBTI를 검사를 했는데 이 아드님이 공무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MBTI를 해보니까 그 앞에 강사가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얘도 들어간 거라. 걔는 굉장히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미술 전공을 했던 애예요. 그래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인데 공무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상은아,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는 직장 생활을 부캐라고 생각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그 공직에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너는 시험처가 거기 들어갔지 않냐. 그러면 그때서 그 일을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다. 직무유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거를 그냥 부캐로 생각하고 네가 나중에 찾아서 뭔가를 할 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거를 본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니까 애 갑자기 눈이 바짝 하는 거 순간 느꼈어요. 밥 먹다가. 또 차 마시고 이러면서 그날 밥 먹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도 앞에서 눈이 반짝 하는 거라. 상은아, 그게 좋겠다. 왜냐하면 친구는 걱정인 거야. 야가 막 다니다가 모조리 못 다니다가 또 사표 낼까봐. 시험 치고 이럴 때 막 너무 마음을 졸여가지고 이제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 찾았다 이래 하잖아요, 부모들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느냐 하면 아메이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요, 마인드가 중요하다 있죠. 사업적인 마인드. 본캐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메이는 내가 할 것 다 하고 시간 좀 나면 알아보고 시간 좀 나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보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아메이 사업을 본캐로 두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부캐로 두시게 되면 일은 똑같이 돌아가요. 근데 하나 마음 자리를 딱 어디에 두느냐가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정신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제가 임사 체험을 2번을 했거든요. 진짜 한 번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자동차 학원에서 운전하는데 폐차 직전에 차를 저를 태운 거야. 그러다 고바위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동차 학원 안에서 차가 빙글빙글 가속이 붙어가 돌다가 그 당시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마다 경계를 지어놔.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경계를 지어놨어. 그러다가 이게 나무 토막에 탁 부딪혀갖고 차가 완전히 전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차가 이게 뒤로 뒤집어졌으니까 차가 완전 내려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순간 뭐가 들리냐면 쫄쫄쫄쫄 기름 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한쪽에서 뭐가 퍽퍽 하는 소리. 이게 영화를 많이 본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와, 이거 폭발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가 그때 뭘 느꼈냐. 모든 게 샥 다 내려놔지더라.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걸 딱 느꼈어요. 그게 실제 상황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딱 그렇게 하는 순간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와, 저는 진짜 그 임사 체험이 아니고 진짜 그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려놔지는 거라. 근데 조금 있다가 막 빨리 나오세요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저를 끄집어내더라고. 그때 제가 딸려나가면서 뭘 했냐면 신발 저 안에 있다 하면서 신발 한 짝 지금 벗겨졌다고. 그러고 제가 끌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실에 잠깐 올라오라 하더니 앞으로 걸어봐라, 뭐 뒤로 가봐라, 옆으로 걸어봐라 이러더니 뇌를 다쳤는가 싶어서 아마 체크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를 그냥 내보내면서 뭘 하느냐면, 오늘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 20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우리 부모님만 모르고 다 압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랄까봐. 그래서 제가 그때 죽음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임사체험을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그때는 수의를 딱 입히더라고. 수의를 딱 입고 앞에 초가 딱 2개 놓여 있고 옆에는 관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촛불 2개 앞에 수의 딱 입으니까 진짜 호주머니 없었어요. 호주머니가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절을 하라 하더라고. 절을 하고 그다음 이제 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밖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그럼 먼저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에 들어가서 막 통곡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 무섭더라고, 밖에서 대기할 때는. 근데 막상 딱 내가 수의를 딱 입으니까 막 좀 차분해지고, 나는 실제로 20대 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 이거는 뭐 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 하여튼 그랬는데 뭔가 마음은 좀 경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제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 딱 누웠는데 6번 망치치는 소리. 관에 못 박는 소리인가? 실제로 박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박지는 않고 소리만 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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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6번이 딱 울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에서 눈물이 조금 쫙 나더라고요. 담담했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 아들이었어요, 아들. 이 아들에 대한 미련이 남았는 거라. 그래서 그때 그 체험을 했는데, 우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갔다는 걸 우린 다 알지만, 막상 그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다 내려놔졌을 때 뭘 가져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 그냥 그걸로 끝인데. 자듯이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사체험했을 때 실제 그래요. 그 임사체험할 때 낮에는 딱 유서서 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옛날 헤어졌던 애인들한테 보내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정리 다 했는데 가리너가 내가 보내가지고 마음 뒤흔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의사항도 주고 막 이렇게 했던 임사체험이 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걸 2번 느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우린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생전에, 또 이상하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런 표현을, 내가 살았을 때 열심히 노력했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던 체험들, 그 체험은, 그 정신에너지는, 그 체험했던 정신에너지는 온전히 내게 되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더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보내는 이 시간이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잖아요. 하루가 되고 일상이 되고 그게 삶이잖아요. 그렇죠? 평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메이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이렇게 미팅 오시고 이런 것들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체험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지만 정신적인 것의 풍요로움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누려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시각화하고 나는 어디 가고 싶은지 일단 이렇게 하라는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떠나시는 거 걱정하기 전에 제 걱정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면서 제가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 누비고 마지막 남미 대륙이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한 30여일간 또 남미 긴 여정에 이제 한번 들어가기 지금 체력을 또 단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세계 일주는 거의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럼 가까운 데 이런 데는 또 아메이가 또 저를 또 데려다 주겠죠. 아메이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 이건 여러분들이 다 가져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체험을, 그 정신 에너지를 꽉꽉 채우시는 그런 일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